내가 감히 내 딸 가지고 협박했냐? 너 오늘 죽었다고 생각해라. 차은경이 인간 쓰레기 천안서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 같습니다. 천안서는 제의를 가지고 차은경을 협박했잖아요. 차은경은 차에서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늦게 울려 퍼진 천안서의 전화는 불길한 예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차은경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유지영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몸 곳곳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숨은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언제 끊길지 모를 만큼 미약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한 차은경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신고해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차은경의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천안서였습니다. 비꼬는 듯한 표정과 차가운 시선이 차은경을 꿰뚫었습니다. 차은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손가락을 올린 채 멈칫했습니다. 천안서 씨, 지금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차은경은 겨우 목소리를 내며 핸드폰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천안서는 피식 웃었습니다. 구급차?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부른 건 그런 이유가 아니거든. 차은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신고를 안 하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천안서는 무겁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한 발짝 차은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변호사라며? 그런데 내 변호사가 나를 신고하겠다고? 차은경은 어이없다는 듯 천안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천안서 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변호사고 뭐고 지금 유지영 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안서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부른 건 이 상황을 수습하라고 부른 거야. 신고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차은경은 말을 멈추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점점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라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천안서는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한 변호사라면서 이걸 몰라? 사람을 살릴 생각이 아니라 문제를 없앨 생각을 하란 말이야. 차은경은 다시 한번 핸드폰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유지영 씨를 살려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만. 천안서는 그 순간 손을 뻗어 차은경의 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신고? 내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내 딸 제이 가만 안 둘 거야.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속에 숨겨진 광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차은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차은경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신고해봐. 제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천안서는 말끝마다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목을 죄어오는 소나기가 점점 더 강하게 차은경을 조였습니다. 내가 유지영한테 한 짓이 어떤 건지 넌 알잖아? 딸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면 당장 전화기 내려놔. 차은경은 손에서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눈이 흐려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이를 건드린다. 그 한마디가 차은경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안서의 폭력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차은경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천안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답게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차은경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속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천안서는 차은경의 목에서 손을 떼며 비웃었습니다. 사람답게? 너 변호사라면 현실 좀 직시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차은경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지영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혼란과 무력감이 차은경을 덮쳤습니다. 제이를 지키려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 신고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차은경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돌고 있었습니다. 유지영의 가녀린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차은경의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려야만 한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차은경은 자신에게 말하듯 아니, 제이를 지켜야 한다고 되뇌며 필사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천안서의 시선이 차은경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불길한 미소는 마치 차은경을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뭐?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해? 천안서는 지루하다는 듯 짧은 한숨을 쉬며 바닥에 주저앉은 차은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은경은 이를 악물고 입을 열었습니다. 천안서 씨, 지금 유지영 씨를 이대로 두면 법적으로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천안서는 비웃으며 고개를 젖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게 무슨 상관인데? 천안서의 말투는 여전히 건방지고 그의 표정에는 여유로움이 묻어나왔습니다. 차은경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지영 씨를 병원에 데려가서 살리려고 한다면 그건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천안서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영 씨를 살리려는 의도를 보여주니까요.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천안서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분명 지금 차은경의 말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뭐? 그게 나한테 어떻게 유리한 건데? 차은경은 심호흡을 하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천안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인죄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유지영 씨를 방치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게 됩니다. 하지만 유지영 씨를 병원에 데려가서 살리려는 시도를 하면 이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안서는 팔짱을 끼고 차은경의 말을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히 설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널 믿어야지? 너 내가 제이를 건드릴까봐 이러는 거잖아? 뭐 나한테 더 유리하다고?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 차은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유지영 씨를 병원에 데려가면 천안서 씨는 더 이상 고의로 그녀를 방치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법적으로 천안서 씨의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천안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차은경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데려가면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라고? 완전히 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살인죄가 성립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차은경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유지영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안서도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이도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천안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차은경의 말을 곱씹으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말대로 해보자. 그런데 천안서는 차은경을 다시 한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 제이는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어디 가서 헛짓거리 하지 마라. 알았어? 차은경은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수습해야만 한다. 차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자. 천안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차은경은 곧바로 유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지영의 몸은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차은경의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유지영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차은경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지영을 차로 옮겼습니다. 천안서의 표정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차은경의 말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은경은 유지영의 가늘어진 숨소리를 들으며 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유지영의 사망 소식은 차은경에게 냉혹한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유지영을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간절했던 차은경의 마음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살리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유지영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차은경의 손끝은 얼어붙은 듯 무감각했고 머릿속은 지독한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천안서와 얽힌 이 끔찍한 사건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 서 있던 차은경은 한숨을 내쉬며 혼자 말을 삼켰습니다. 나는 천안서의 변호사다. 동시에 이 사건의 목격자다. 도망칠 곳이 없다. 그러나 차은경의 고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지영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언론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당연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차은경 변호사, 폭력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줄지어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구나. 차은경은 쓴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차은경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지상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은경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격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차은경은 김지상의 발소리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분노에 차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차은경, 김지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두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차은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김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상 씨, 이건 제이를 지키기 위해서. 제이? 제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니? 도대체 뭘 지켰다는 건데? 제이는 잘 키워달라고 맡겼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김지상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변호를 하고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고. 차은경은 김지상의 격한 말에 찔렸습니다. 스스로도 이 상황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은경은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김지상 씨, 내가 이렇게 된 건 천안서가 제이를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김지상의 얼굴이 순간 멈췄습니다. 뭐라고? 제이를 협박했다고? 차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천안서가 유지영 씨를 방치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유지영 씨를 살리려고 하니까 천안서가 제이를 건드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신고를 못하게 만들고 제이를 위험에 빠뜨리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김지상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분노는 2배로 치솟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이를 협박했다고? 그 쓰레기가 내 딸을 협박했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굳어졌고 그 안에는 끝없는 분노와 증오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김지상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그 자식을 그냥 두지 않겠어. 내 딸을 건드렸다고? 그 미친놈이 제이를 건드리려고 했다고? 차은경은 김지상의 폭발적인 분노를 지켜보며 그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은경도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지상도 차은경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안서는 차은경뿐만 아니라 차은경의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제이를 위해서라도. 차은경은 간절하게 말했지만 김지상은 이미 감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진정하라고? 김지상은 차은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진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 딸을 건드리겠다는 놈을 그냥 두라고? 김지상은 이를 악물며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썼지만 쉽게 가라앉을 수 없었습니다. 천안서, 그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이를 지킬 거야. 내가 못해도 내가 한다고. 김지상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천안서의 협박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제이를 건드리겠다고? 그 미친놈이 내 딸을? 그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천안서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그 쓰레기를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천안서는 이미 유지영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셈이었죠. 그놈을 죽일 수도 없고 이대로 두자니 미칠 것 같고 김지상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놈이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천안서가 유지영을 그렇게도 오래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제이를 협박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전부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천의료재단. 천안서는 단순한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습니다. 의료재단 대표의 아들이라는 막강한 배경이 그의 뒤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천의료재단이 없으면 천안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김지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김지상은 결심했습니다. 천안서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놈의 배경을 박살내버리자. 차은경이 준 녹취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천안서가 차은경을 폭행하고 협박하던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 파일을 차은경에게 건넸지만 차은경은 아직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김지상은 그 녹취 파일이 이제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은경이가 이걸 준 건 우연이 아니었어. 김지상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녹취 파일을 이용하면 천안서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 김지상은 녹취 파일을 천의료재단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의료재단에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천안서의 부모는 그동안 천안서의 무죄를 주장하며 천의료재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이 공개되면 천의료재단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지상은 서둘러 녹취 파일을 정리한 후 경쟁재단 측에 접촉했습니다. 며칠 후 라이벌 의료재단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들은 김지상으로부터 받은 녹취 파일을 터뜨렸습니다. 천의료재단 대표의 아들 천안서의 충격적인 가정폭력 사건. 녹취 파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천안서의 폭언과 협박, 그리고 유지영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의 증거는 순식간에 전 언론에 퍼져나갔습니다. 천안서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그의 부모는 끝까지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방어선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녹취 파일이 공개된 순간 그들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의료재단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천안서의 부모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기자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더 이상 아들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녹취록의 힘은 그만큼 컸습니다. 김지상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김지상은 그 뉴스를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너는 끝났다, 천안서. 천안서의 배경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안서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부모와 재단이 모두 무너졌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